우리가 매일 그냥 지나치는 그런 평범한 물건들 있잖아요.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. 정말 놀라운 혁신의 역사,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흥미로운 거래의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신호등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옛날 신호등 말이요. 왜 하필이면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맑은 날에 운전자한테 더 위험했을까요? 이 그림을 딱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정답은 바로 팬텀 라이트, 그러니까 유령 불빛 현상 때문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옛날 신호등은 그 구조상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반사시켜서요. 분명히 불이 꺼져 있는데도 마치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. 운전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겠죠? 자,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팬텀 라이트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아니, 어떻게 그냥 빛이 반사되는 것뿐인데 이렇게 심각한 위험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? 그 핵심은요, 옛날 기술의 구조 그 자체에 있었어요. 바로 전구 하나랑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거울,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. 근데 이 해결책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. 그냥 기술을 LED로 싹 바꾸는 거였죠. LED는 이 소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빛을 모아주는 커다란 반사 거울이 아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간 검은색 기판이 햇볕을 쫙 흡수해버리니까 신호가 켜진 건지 꺼진 건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. 뭐랄까, 문제의 뿌리 자체를 그냥 꽂아버린 셈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LED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이 안전 문제 하나를 해결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. 이 작은 기술 하나 바꾼 게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뒤흔드는 엄청난 혁명의 시작이 될 줄은요. 자, 이게 옛날 백열전구 신호등 하나가 쓰던 전기예요. 약 100와트.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LED 신호등이 쓰는 전기입니다. 고작 15와트. 와, 이 차이 확 느껴지시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에너지 사용량을 무려 85에서 90%나 줄여버린 거예요. 신호등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켜져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건 뭐 도시 전체로 봤을 때 또 우리 세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아끼게 된 거죠. 근데 장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에너지 절약은 시작에 불과했죠.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명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. LED가 기존 전구보다 10배 이상을 버텨요. 이건 그냥 전구가 막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그 위험한 교차로에서 교통 통제하면서 작업하는 비용,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확 줄여준 아주 큰 효과였죠. 하지만 모든 기술 발전 스토리가 그렇잖아요. 이렇게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해결책에도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. 이 놀라운 효율성, 바로 그 장점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위험한 결함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.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? 정답은 바로 눈이었습니다. 정말 역설적이죠? 이 자료가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. 예전 백열전구는 워낙 비효율적이라서 쓸데없는 열이 엄청났거든요. 근데 그 열이 겨울에는 신호등에 쌓인 num을 저절로 녹여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. 하지만 LED는 에너지를 빛으로만 거의 다 쓰니까 열이 거의 안 나요. 차가운 빛인 거죠. 그래서 폭설이 내리면 신호등이 눈에 완전히 덮여서 아예 보이지 않는 정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새로 생긴 겁니다. 그래서 공학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죠. 이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열을 집어넣기로 합니다. 근데 이번엔 예전처럼 그냥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었어요. 투명한 발열 필름을 붙인다거나 온도 센서를 달아서 눈이 쌓이면 그걸 감지해서 딱 필요할 때만 녹여주는 아주 똑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현대적인 최첨단의 문제로 넘어갑니다. 이건 우리 사람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바로 저 자율주행차의 눈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거든요. 그 문제의 이름 바로 LED 플리커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사실 LED는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알아채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예요.
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우리 눈에는 그냥 쭉 켜져 있는 녹색불로 보이잖아요. 근데 카메라의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그 찰나의 순간, 그 타이밍이 이 깜빡임이랑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카메라 입장에서는 신호등이 아예 꺼져 있거나 아니면 막 정신없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신호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기술이 바로 LFM, LED 플리커 완화 기술이라는 겁니다.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LED 기술이 단순히 빛만 바꾼 게 아니라 신호등의 기능과 디자인까지 어떻게 완전히 탈바꿈시켰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. 그 뚱뚱한 전구랑 커다란 반사판이 싹 사라지니까 신호등의 물리적인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얇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LED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이잖아요. 덕분에 신호등은 이제 그냥 불빛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됐습니다. 횡단보도 남은 시간을 숫자로 보여주기도 하고, 보행자 신호에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넣기도 하고,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것까지.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. 그렇다면 이 작은 신호등 하나가 이렇게 발전해온 과정이 기술의 진보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. 기술의 진보는 반복적인 과정이다. 모든 해결책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드러낸다. 네, 기술의 발전은 단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기가 막힌 해결책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낳고, 그럼 우리는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똑똑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. 이게 바로 진보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